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갖춘 K9A2로 영국 육군의 자주포 AS-90 교체 프로그램에 도전할 것이라고 폴란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AS-90 자주포는 1992년에 등장했으며 영국에는 170여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AS-90 교체 프로그램에는 프랑스 넥스터와 독일 라인메탈, 이스라엘 솔탐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실제 AS-90 교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K9A2와 치열한 격전이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1999년부터 시작된 K9 자주포의 조달이 모두 완료됐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육군은 약 1100여 대의 K9 도입 사업을 마무리 지었지만 하나디펜스는 K9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인 K9A2를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화력의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의 배치가 마무리되면서 성능 개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9A2는 사거리를 늘리고 포탑을 무인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포병학교에서 개최된 화력전투발전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육군발전협회는 현재 전력화를 마친 K9 자주포를 K9A1 버전으로 명명하고 2033년까지는 K9A2-1을 2040년에는 K9A2-2를 성능 개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발전협회가 제시한 연구안에 따르면 K9A2-1은 무인 자동화 포탑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무인화를 통해 자주포에 필요한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사 속도도 1분당 6발에서 9발로 늘리고 사거리 연장탄을 운용해 사거리를 54km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입니다. K9A2-2는 자동화 화포를 장착해 원격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인 자주포 한문이 무인 자주포 이문에서 세 문을 원격 통제해 사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다고 합니다. 포신의 수명은 1000발에서 1500발로 늘고 활공탄을 운영해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K9A2-2가 전력화될 경우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군단에서 정조준한 핵심 표적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되며 특히 북한의 신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고 K9A2-1은 사단에 배치해 방어 능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육군은 주력 전차 K121의 원격 조종을 통한 완전 무인 운용화를 2024년 1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며 이 기술을 응용해 K9A2도 원격 조종에 의한 무인 운용에 대응시킬 계획이지만 영국 육군에 제안하는 K9A2가 원격 조종이 가능한 자주포가 될지는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영국은 육군의 재래식 무기 감축을 천명하고 있어 AS-90 교체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국은 주력 전차인 챌린저2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려 하고 있으며 어쩌면 AS-90 교체 프로그램도 함께 폐지되어 UAV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육군이 보유한 약 1100대의 K9 업그레이드 수요와 조달 중인 인도, 그리고 추가 발주한 에스토니아와 단독 지명된 호주 발주분을 고려하면 K9 생산 라인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어 영국의 AS-90 교체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목을 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대회형 UAV가 전통적인 지상 화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만약 러시아의 주장이 맞다면 이런 UAV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자주포로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무인 잠수정에 관한 소식입니다. 프랑스 탈레스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드는 기뢰 수색용 무인 잠수정 오지지5에 고주파 합성기구 소나인 샘디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가 개발한 기뢰 수색용 무인 잠수정 오지지5는 저주파와 고주파 합성기구 소나를 모두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주파 합성기구 소나는 발견이 어려운 스텔스 기뢰 등을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고 고주파 합성 개구 소나에서 얻을 수 있는 화상과 통합 처리함으로써 정밀도 높은 기뢰 검출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스의 샘디스는 멀티 어스펙트 기능을 갖추고 있어 목표를 3개의 다른 각도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멀티 어스펙트 기능에 대응한 고주파 합성 개구 소나는 탈레스의 샘디스뿐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탈레스의 샘디스를 탑재한 무인 잠수정 오지지5는 이달 19일에 진수한 해상자위대의 3,900톤형 호위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별로 접할 기회가 없는 세계의 무인 잠수정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면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실용화한 무인 잠수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OGG5가 처음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무인 잠수정 최대 기업은 일본이 F-35의 이용으로 도입을 결정한 JSM 순항미사일을 개발 제조 중인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로 이 회사 산하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잠수정 레머스 시리즈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콩스버그가 개발한 레머스 시리즈는 2008년에 실용화됐고 이 회사가 개발한 레머스 600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뢰수색용 모델인 수중무인기 MK-18은 2012년경부터 미 해군 5함대에 배치돼 대기뢰전 임무에 투입됐으며 영국 해군과 핀란드 해군, 네덜란드 해군과 캐나다 해군, 그리고 크로아티아 해군 등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 해군은 무인 잠수정을 보다 대형화시킬 방침으로 현재 오르카로 불리는 새로운 무인 잠수정을 보잉이 개발하고 있으며 오르카는 기본적으로 보잉이 개발한 무인 잠수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탈착식 모듈 구조를 채택해 최대 26m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르카는 리튬이온 배터리 구동이지만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시에는 발전을 실시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르카의 최대 항속거리는 6,500마일로 수개월의 장기 임무를 견딜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르카는 구성품을 탈착식으로 교체해가며 기뢰수색과 정찰 임무, 그리고 탑재량을 활용한 수송 임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도 4세대 기뢰수색용 무인 잠수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보가 적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무인 잠수정은 무인 항공기에 비해 각광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각군 해군에서 수년 동안 운용되어 온 실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방위 장비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도 무인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개발하는 무인 AI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에 맞먹을 정도로 크며 잠수함 안에 고성능 정찰 장비나 어뢰,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AI가 적용돼 적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고 적국 군함과 민간 선박을 구별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최적의 항로를 선택하는 일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인 AI 잠수함은 정찰, 기뢰 매설, 매복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적군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항공모함과 순양함 등의 가미카제식 자살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무인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역시 향후 무인 잠수정을 대기뢰전 및 다양한 작전에 투입하여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히 개발 중이긴 하나 아직 일본과 같이 대기뢰전 등 실전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해양연구원이 2007년부터 총 35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자율무인 잠수정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율무인 잠수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무인 잠수정은 기뢰 탐색과 수중의 저지형 탐색 및 정보화 감시 정찰 등에 활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류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음파 카메라와 전방주사 소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연안 감시 정찰 무인 수상정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연안 감시 정찰 무인 수상정은 최전방 도서 기지에 배치돼 연안 감시 정찰 임무를 하고 해양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소동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인 잠수정들은 2020년 중반에 전력화 예정인 차기 소해함에 탑재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뢰 탐색함이나 기뢰 소해함에서는 운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 체계들로 소해함과 같이 운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소해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